지난 시간 공부한 것 중에 질문에 해당되는 문제를 간단히 받겠습니다. 번호를 불러주세요. 793번이요. 793? 93번. 네. 뭐 그때 막 오메가도 했었고 막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도 막 했었고 해가지고 부정방정식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한번 봤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 있어요? 아 이거 하나뿐이야 진짜? 있는데도 얘기 안 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야 돼. 812번. 어? 812번. 812번. 사람마다 느끼는 문제가 다르니까 계속 시간 주고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임서희는 없어? 나왔어. 아 나왔어? 그거 이외에는 없어? 811번이요. 11번? 이거는 뭐 똑같은 문제야 뭐야? 797번. 797번. 왜 이렇게 많은데 왜 안 해? 다 해 다. 희한하게 내가 빼먹고 그때 질문 안 하고 일부러 에이 귀찮아 아니면 뭐 좀 그래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간 문제 꼭 학교 시험에 난다는 거. 내가 모르는 문제만 골라내는 듯한 느낌? 이상하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 4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 793번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어. 793번. 네, 2차식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V차식이라고 써준 것도 니네 이해해야 된다. 이거 안 읽은 사람 있을 거야. 서로 다른 식이야. 그러니까 fx가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n 그 다음에 gx는 x제곱 더하기 nx 더하기 2n. 근데 요거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그때 공통근이 아닌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고 조금 더 이어지는 거야. 이때 이 중에 공통근이 아닌 그러한 근 요거랑 요거의 근 중에서 공통 아닌 거 하나만 공통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따로따로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이 둘이 공통근이 아닌 어떤 두 개의 근의 비율이 2대 1입니다. 그러면 mn 곱해서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일단 공통근 문제 해결해. 저번에 필기해줬던 내용의 핵심 두 개의 공통근이라는 말은 두 식을 더하거나 뺀 식에도 그 공통근에 해당되는 인수는 들어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보통 빼라 이렇게 얘기했죠. 공통근 얘기 나오면 빼라. 즉 fx 빼기 gx 그러면 빼면 죽고요. 요거 빼면 m 빼기 n x 요거 빼면 2n 빼기 2n. 요걸 좀 정리해 볼게요. m 빼기 n 네 x 하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그냥 2가 아니라 요 순서 맞추려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여기가 플러스 m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붙고 n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m 빼기 n이 공통으로 묶이고 x 빼기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곱해서 0이 나오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또는 x-2가 0이가.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경우는 m하고 n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금 나왔으니까 이 fx를 한번 적어보면 x제곱 더하기 mx에 이 m과 n이 똑같다면 얘를 2m으로 적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gx도 적어보면 x제곱에다가 m과 n이 똑같으니까 얘를 m으로 바꿔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겨? 두 개의 식이 완전히 다 똑같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다르다고. 그러니까 결국 m과 n이 똑같은 이 조건은 안
안 되는 거죠. 같으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바로 근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근이 되는 거죠. 즉 x는 2가 공통근인 거라고. 그러면 x가 2라면 근이니까 여기다 넣든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니까 2를 대입하게 되면 4 더하기 2 대입하니까 2m 플러스 2n 이건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다 대입해도 만족해야 됩니다. 4 더하기 2n 더하기 2n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식이에요. 요게 성립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m 더하기 n은 이게 이항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는 거죠. 누구? 남자친구? 자 그러면 이제 공통근은 2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2라는 관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가 x제곱 더하기 mx인데 n 대신에 마이너스 m 빼기 2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n 대신에 2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m 빼기 2 이렇게 놓은 거랑 똑같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2하고 마이너스 m 빼기 2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붙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었다고 할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 mx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mx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x랑 마이너스 2x가 지워지니까 이것만 남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m 빼기 2죠. 자, 요게 이제 fx이고 gx도 한번 써볼게요. 문제가 되게 길어, 그지?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nx n 대신에 요걸 써볼게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에 묶으면 m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2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하고 2하고 m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둘 다 붙어서 되고 요게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치? 그러면 결국은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했던 말로 돌아갈게요. 이때 공통근이 아닌 해가 비율이 2대1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x가 2라는 게 아까 그 말했던 공통근 맞고요. 여기에 근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m 빼기 2라는 근이 fx에서 나온 근이고 gx에서 나온 근은 m이죠. m. 요 m. 요게 비율이 2대1이라고 알려준 상황인 거다. 따라서 이제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이제 해보면 마이너스 m 빼기 2는 2m이 되어서 이쪽으로 이항하면 3m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왔기 때문에 n은 마이너스 3분의 2에다 또 마이너스 붙인 거라 플러스 3분의 2 빼기 2가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4 이게 m과 n의 값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 여기서 알고 싶은 사실은 m하고 n하고 곱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9분의 8 이렇게 써버리면 문제가 좀 길고 어렵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 더 준 거예요. 어렵죠. 자, 원래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내냐면 이거 필요 없고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m 더하기 n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기서 이걸로 끝나버린 문제예요. 근데 이제 거기 말고 다른 근까지 물어봐서 이만큼 더 하게 된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요. 오케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캡처는 해놓을게. 자,
이제 지울게요. 812번 갑니다. (812번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놔라. 회원여고 같은 데서 잘 냈던 문제입니다. 812번 x제곱.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잘 모를 거 아니네. 그냥 이렇게 보면. 두 근이 모두 음의정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제 어려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정방정식 배워가지고 약간의 스킬이 있었거든. 인수분해 꼴, 은 정수 이렇게 만드는 거. 근데 요거는 그 위에 그 식이 나오기 전에 한두 줄을 더 써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근을 알파와 내가 베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혹시 이걸로부터 우리 근과 계수 관계 한번 읽어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니? A 플러스 1이죠? 오케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죠? 자, 요게 이제 있고 요걸 어떻게 써먹는 거냐? 요 식으로부터 A는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1이라고 바꿔 쓸 수 있을까? 맞아요? 그래서 요 A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에 요 A 대신에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1 이렇게 쓴 거고 플러스 1 이렇게 써요. 요 식을 이제 좌변으로 좀 이항을 시켰다고 생각해보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2알파가 이사 오면서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이사 오면서 2베타 플러스 2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봤더니 어때? 그 부정방정식 문제랑 비슷한 형태가 나왔죠. 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문제를 풀었던 거고 요거 위에 요만큼이 더 있는. 그리고 이제 어떤 거여야 되는 거야? 그 알파 베타라는 게 모두 정수 조건이 주어진 이렇게 된 겁니다. 정수 조건이 주어진. 그럼 기술이 뭐가 있었냐면 일단 요거 두 개 가지고 공통으로 묶었죠. 그럼 알파를 공통으로 묶으면 베타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이제 스킬 들어가는 거야. 기술 2로 묶고 나서 베타밖에 없지만 인수분해 꼴을 만들려면 일단 질러라. 그럼 2베타까지 맞는데 갑자기 플러스 4가 생겼으니까 뒷수습을 잘 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항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지. 7.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이 이제 인수분해 꼴이 된 게 베타 플러스 2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2가 생기니까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러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인데 그거를 갖다가 곱해서 7이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1하고 7 또는 7하고 1 또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7 또는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종류가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골라내야 돼요. 이 중에서. 그러면 요걸 가지고 알파와 베타를 생각을 해보면 알파 더하기 2가 1 나오려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인 거고 베타 더하기 2가 7이려면 베타는 5인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알파가 5인 거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이렇게 되려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인 거고 베타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9가 되고 거꾸로 베타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그러면 아까 말해서 정수는 정수인데 둘 다 모두 음의 정수가 되니까
요거 두 개는 안 되는 거죠. 요것도 음의 정수, 요것도 음의 정수가 되고 두 쌍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 구하면 돼요. A 값 구하는 건 요거 끝난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를 생각해 보면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든 아니면 얘든 얼마예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면 A 더하기 1이에요. 자,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문제 답. 자, 그래서 실제 지난번에 선생님이 예제를 풀어주고 영상에 풀어준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런 모양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이만큼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얘는 얘를 풀 줄 아는 사람인데 요식을 못 만드는 바람에 틀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문제야. 요거 풀어서 맞춘 사람은 잘했습니다. 어려워요. 다음 811번 풀어볼게. 지금 삼각형이가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요 각과 요 각이 똑같게 선을 그어야 돼. 그래서 이거 D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AD의 길이가 6이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BD의 길이가 8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AC의 길이가 CD-1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ABC의 둘레 길이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보고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AC 길이가 더 길어요. 짧아요. CD가 1만큼 긴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 CD 길이를 X라고 하면 여기를 X라고 하면 AC 길이는 X-1로 표시가 될 수 있죠.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이긴 한데 내가 연립방정식을 으로 형태를 안 쓰고 직접 푸는 방법으로 얘기를 할 거야. 일단 여기까지 그림만 봐봐. 이거 모른다고 치고 요 그림 떠오르는 글씨가 두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닮음. 중학교 2학년 때 닮음. 두각 닮음이지. 맞지 서연아? 두각 닮음. 그러면 요 각하고 요 각이 같으니까 요 각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공통각이 있는 데를 찾아야 되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가 공통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삼각형 큰 거, 빨간 거, 요 삼각형 ABC에도 모르는 각이 하나 있지만 세모하고 동그라미가 있는 두 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노랗게 내가 그리는 삼각형, 여기에도 요 각 모르는 거 있지만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으니까 두 각 닮음이 되지. 그럼 이걸 닮음 쓸 때 중요한 건 대응 그 변, 대응 각 또는 대응 꼭지점, 얘를 잘 순서 맞춰 쓰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네, 삼각형 ABC하고 닮은 걸 한번 써볼게. 근데 ABC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큰 삼각형이야. 이만큼 잘 모르는 각하고 B가 세모, C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각 다음에 세모 다음에 동그라미 순서로 써야 돼. 그렇다면 요 삼각형 쓸 때도 잘 모르는 각, 그 다음에 세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 순서니까 D, B, A 요 순서로 쓴다는 거죠. 요게 이제 순서를 잘 맞춰 쓴 거야. 그래놓고는 이제 위치를 잘 보세요. 알려준 힌트가 BD가 8인 거니까 요게 8이에요. 그리고 또 알려준 게 AD니까 요 길이가 6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빨간 걸로 표시된 쪽의 길이를 어떻게 표시할 건가가 핵심이 될 텐데 AB 길이에 해당되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C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일단 AC는 X-1입니다. AB 길이는 잘 모르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둘레 길이를 써야 되네. 근데 둘레 길이를 요거만 갖고 쓰기가
맞나요? BC는 8 플러스 X고 AB는 또 모르는 길이잖아. 그러면 모르는 부분을 한번 써볼까? BC는 8 더하기 X고 여기는 또 모르는 길이죠? 그럼 여기 뭐 연립으로 써야 되네. 이건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만약에 AB 길이를 X 말고 Y라고 할까요? 여기도. 그럼 한번 비례 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두 가지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B하고 BC, BD하고 BA 얘를 써볼까요? 그럼 Y 대 8 더하기 X 하고 8 대 Y 이게 동일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걸 한번 써볼게요. X-1하고 6 X-1하고 6 하면 Y 대 8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겠네요. Y 대 8.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연립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되니까 Y제곱은 8에 8 더하기 X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걸 써버리면 8에 X 마이너스 1은 6Y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문자를 하나로 고쳐서 한번 해볼게. 아니면 8 플러스 X랑 Y가 더 좋으나? Y 대 8하고 8하고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 대 6하고 8 플러스 X랑 Y도 괜찮나요? 별로 안 좋은데? 마찬가지가. 이대로 놓고 씁시다. 자, 그럼 이걸 연립식으로 쓸게요. 얘는 2차고 얘는 1차니까 1차식을 2차 쪽으로 넣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8x 마이너스 8은 6y니까 어떤 걸 집어넣는 게 낫나? y는 하고 쓰는 게 낫나요? 3분의 4의 x 빼기 1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이걸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y제곱이니까 3분의 4의 x 마이너스 1 요거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가 64 8x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81분의 16하고 x-1의 제곱 여기는 8로 묶어주면 8 더하기 x 괜히 풀었네. 약분을 먼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8하고 약분시켜서 이렇게 놓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게 2의 x-1의 제곱 이 식이 나왔고 이렇게 곱한 게 81의 8 더하기 x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162가 아니지 8 1은 8 8 8 64 왜 이렇게 숫자가 커? 인수분해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이항시킬게요. 2x제곱 이렇게 넣으면 마이너스 85x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646 헐 이거 인수분해하라고? 미치겠네. 그럼 646을 일단 쪼개볼게요. 이거 뭘로 되냐? 안 되나? 이건 y 제곱인데 9분의 4의 제곱으로 해가지고 분모가 잘못 나와. 아! 제곱을 왜 미리 했었어 또 그지? 이렇게 그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얘 자체가 9분의 16에 x-1의 제곱이 되고 여기가 8에 8 더하기 x였으니까 분모가 그렇게 크게 안 나와도 되는걸. 그래서 2에 x-1의 제곱하고
72 플러스 9x 이렇게만 쓰면 되겠네요. 그럼 2x 제곱에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x 플러스 2 마이너스 72니까 마이너스 70. 그러면 바로 될 수 있을까? 2x x에 10하고 7 20하고 7이니까 되겠죠? 마이너스가 어디 붙으면 돼? 여기 붙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7이거나 또는 x가 10인 경우인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x가 이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수 써야죠. 자, x가 이제 10으로 결정이 됐고 x가 10이 된다면 y는 얼마가 돼야 돼? 9. 그러니까 3. 12. y는 12가 돼요. 자, 이제 그럼 둘레의 길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쪽 길이가 아까 y였죠. 그러니까 y가 12. 요 밑에는 8하고 x랑 더한 거 18. 그 다음에 여기는 10에서 1 뺀 거니까 9. 이렇게 되어서 39.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네. 그지? 자, 닮음 이용하고 대응변끼리 길이 비를 써서 연립 형태로 풀어준 거예요. 뭐 쉽진 않습니다. 물어볼 만한 문제들 물어본 거예요, 지금까지. 다음 797번. 요거는 아까 풀었던 그 812번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까 그 관계를 먼저 써주면 이거는 말을 많이 안 하고 쓰는 걸로 해도 아까 812번 이해가 된 사람은 요게 두 분 모두 정수 되겠습니다. 요 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놓는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m 더하기 1로 알파 곱하기 베타는 2m로 이렇게 놓는 거고 똑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여기에서 m이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1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알파 베타는 2 곱하기 m이 알파 베타 빼기 1. 그러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이게 마이너스 2. 두 개 묶어주고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묶은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일단 질러.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플러스 4가 생겨났으니까 뒷수습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 꼴로 쓰고 넘어가니까 2가 되죠. 그러면 알파도 베타 둘 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빼기 2도 정수, 베타 빼기 2도 정수니까 정수끼리 곱해서 2가 나오는 거. 요렇게 4개가 되겠죠. 아이고 우리 하서연이 졸려. 어떻게 해 서연이 이거 풀 줄 아는겨?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먼저 정해보면 요게 1이 되려면 알파 3 베타는 4 알파가 4 베타가 3 알파가 1 베타가 0 알파가 0 베타가 1.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을 하시오. 그럼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서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수 있는 값은 7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인 경우라면 m은 6이 되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면 m은 제로가 될 수 있으니까 m 값은 6, 그다음에 0 이렇게 두 개. 이게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6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네,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위주로 질문을 잘 했습니다.
이거 아까랑 똑같다는 거 보이죠? 꺼져 해야지. 해봐. 해봐 빨리. 선생님 꺼져. 네. 자, 그래요. 이제 우리 이제 부등식으로 갈 텐데 부등식은 여러분이 좀 할 일이 있어. 여기에 지금 고등 과정에 해당되는 부등식보다 중등 과정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부등식 문제를 잔뜩 넣어놨어. 그래서 나는 거기 있는 문제는 풀어주지 않을 거거든. 근데 너네들은 그냥 풀어보면 되는데 어떤 게 너네들이 풀 문제냐면 유형 1번부터 일단 유형 6번, 7번 유형 7번까지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안 풀어주고 중학교 때 그냥 배운 거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먼저 시켜볼게요. 한 문제씩만 한번 내가 저기 번호를 불러줄 테니까 그게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보고 그게 안 풀리면 조금 그 기본적인 부등식 개념이 약간 약한 거니까 그리고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부등식 1차 부등식들은 내가 풀어줄 거예요. 유형 정리해 줄 건데 그냥 중학교 자체 문제는 복습경으로 나와 있어서 내가 동그라미 쳐주고 풀 수 있냐 없냐를 한번 체크해 볼게. 자, 그럼 한번 동그라미 치고 그 문제는 풀어보세요. 각 유형당 한 문제씩만 해볼게. 또 850번 동그라미 쳐. 850번. 그 다음에 852번. 그 다음 855번. 19 어렵게 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857번. 그 다음에 861번. 그 다음에 865번. 그 다음에 여기 유형 7번에서는 아직도 그 시험 문제 내는 학교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가장 대표가 그 872번과 874번인데 여러분들은 874번을 한번 풀어봐. 중학교 때 기억나지 이거? 막 세 사람씩 앉으면 막 두 사람 서 있고 네 사람씩 앉으면 뭐 의자가 두 개 비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850, 52, 55, 57, 61, 65, 74 이렇게 7문제는 지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다. 시작하세요. 자, 몇 번을 한번 해볼까요? 865번? 그 다음에 74번? 76번. 876? 4번. 814. 그러면 맨 마지막에 했던 두 개의 문제를 해볼 테니까 일단 865는 여기서 공부한 내용이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2차 부등식으로 났을 때나 내용, 개념은 똑같은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이게 는이 붙냐 안 붙냐의 그 판단 기준까지가 중요한 문제라서 이 문제는 좀 헷갈리는 사람은 잘 들어줘야 돼. 자, 한번 해볼게요. 식자세는 1차라서 쉽지만 이게 2차로 돼 있어도 내용은 같아요. 자, 문제.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딱 2개예요. 그리고 그걸 만족할 수 있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제 어떤 사람은 는 여기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 때문에 헷갈리는 거니까 어디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지 봐봐. 일단 풀게. 연립부등식이니까 얘랑 두 개를 다 풀어야 되는데 특히나 연립부등식은 고양이 개념이고 연립방정식은 강아지 개념이야. 이게 뭔 차이냐면 연립방정식은 두 식을 섞어야 돼요. 이 식을 이쪽에다 막 대입해가지고 하나로 섞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강아지들, 동네 개들은 같이 이렇게 뭉쳐서 어울려 놀아요. 근데 고양이는 독립생활을 한다고. 각자 따로따로야. 무슨 사냥을 하거나 식사할 때만 모여.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고양이야. 그러니까 얘 따로 풀고 얘 따로 푸는 거고 다 풀고 난 다음에 답 쓸 때만 합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얘부터 해볼게요. 3x 6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못 푼 사람은 없어. 이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얘는.
다음 여기가 이쪽으로 이항하면 x 크다 4-a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일단 첫 번째, 정수 x가 몇 개다라고 이렇게 개수를 말해주는 문제는 그 수직선 그릴 때 조금 주의해서 그리라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공통부분 찾을 때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2보다 작거나 같다를 그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통 부분이 생길 거고 이쪽은 없으니까 공통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들어있는 정수가 딱 2개가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럼 이렇게 개수가 나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리지 말고 개수를 셀 수 있게끔 2가 있으니까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렇게 개수가 세져야 되니까 이 몇 개를 적어주는 거야. 수직선 그릴 때. 그렇게 그려줬다면 이제 생각해봐. 요 놈을 그릴 때 4-a보다 크다라고 그릴 거야. 이제 빠진 상태로 비어있는 상태로 오른쪽 그리겠지. 그랬을 때 정수가 2개 들어있으려면 누가 들어있다는 뜻이냐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렸으니까 얘하고 얘 들어있으면 되죠. 오케이? 얘하고 얘가 들어있으면 돼. 그러니까 4-a는 일단 여기쯤 있는 거라고. 일단 잘 봐봐. 다시 이제 중요한 건 처음에 2개 들어있으려면 얘랑 들어있어야 되니까 4-a보다 크다고 그릴 때 이렇게 그릴 때 4-a가 요 사이 여기쯤 어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끝난 게 아니야. 이 경계 지점 양쪽 이 4-a가 1에 있을 때하고 0에 들어가 있을 때도 따져서 이걸 만족한다면 포함을 시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일단 4-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해. 그런데 여기 는 1일 때도 되는지 아니면 는 0일 때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때문에 낸 거야. 자, 그럼 봐봐. 이제 4-a가 1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여기에 는이 붙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4-a가 1이면 4-a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 요 지금 빨간 거랑 하얀 거랑 공통 범위에 정수 몇 개 들어가 있니? 잘 봐봐. 정수 몇 개 들어가 있어? 눈으로 봐야 돼. 하나! 여기 비어 있으니까 1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4-a가 1인 자리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는이 붙으면 안 된다고요. 는이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1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정수가 이 하나뿐이라서 못 붙는다요. 그렇다면 이제 4-a가 0인 자리에 있을 때를 생각해봐. 그러니까 4-a가 여기 자리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 빨간 거하고 요 흰 거랑만 보는 거야. 그러면 만족하는 정수가 2, 1. 어차피 여기 0은 없는 거지. 그럼 정수가 2개다라는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4-a가 0 자리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답이야. 다시 여기쯤 있어야 돼 라고 써놓고 양쪽 경계 지점에 이 값이 여기에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 과연 이 말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성립 안 하면 버려야 되는 거고요. 성립한다면 포함을 시키는 거라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양쪽에 4를 이것도 푸는 방법 봐봐. 양쪽에 4를 빼서 얘를 없애. 4를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a의 범위라고 마이너스 a가 아니라. 그럼 마이너스 1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1 곱하면 여기가 a가 되죠. 마이너스 1 곱하면 3이 되는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거 맞지?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4가 되는 거고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게 맞단 말이야. 이게 맞는 거라고. 근데 이게 보기가 안 좋잖아. 그러면 a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여기에 는이 붙어 있었. 잠깐만. 는이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a가 3보다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보기가 쉬울 거야. 이것도 틀린 표현이 아니지만 뒤집어 쓰는 게, 왜냐면 수직선에서 작은 게 왼쪽이고 큰 게 오른쪽이니까 보통 이렇게 크기를 적어줍니다. 요게 정답인 거야. 그래서 과연 니네한테는 3하고 4까지는 풀었을 텐데 어디에 는이 붙고 어디에 붙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를 봐주시라고. 어렵냐? 하나만 더 해줘? 괜찮겠어? 그래서 일단 여기다라고 쓴 다음 요 자리에 있을 때와 요 자리에 있을 때를 보고 안 되는 건 버리는 거고 된다면 포함시키라고. 자, 요게 그 중요한 개념입니다. 2차 연립부등식으로 100% 내는 문제야. 이거 구하는 거. 오케이. 여기만 2차 베이스 분이야. 똑같은 거야, 개념이. 자, 그러면 874번 하나를 더 풀어주고 쉬는 시간 줄게요. 874번. 이게 문제가 많아. 이렇게 의자 문제도 있고 무슨 뭐 텐트에 사람이 몇 명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상자에다 귤을 몇 개씩 담아봤더니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똑같은 문제야. 과부족이라고 하죠. 과부족. 과부족 알아? 과 넘치냐 부족하냐 그거. 과부인 줄 알았어? 자, 874번 잘 봐요.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게 되면 6명 남아. 그런데 5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가 남아. 그러면 의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의자의 개수를 모르니까 X라고 둔다는 거야. 자, 보세요. 이제 얘가 사실은 정확한 학생 수를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의자가 X개니까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니까 4X명이 앉아있고 거기에 6명이 남아서 서 있거든. 이 4X 플러스 6이 학생 수예요. 진짜로 학생 수. 자, 근데 사실 이 문제를 못 푼 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자, 그럼 내가 한번 대충 얘기해 볼게. 5명씩 앉는 거지 지금. 이때 의자가 남는다는 건 한 명도 앉지 않은 의자 개수를 말하는 거야. 의자가 남은 의자는 한 명도 앉지 않은 의자들이야. 만약에 거기에 한 명이라도 앉아 있으면 남은 의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 봐. 한 방에 끝내야 돼. 의자가 X개가 있는 거야. 몇 개가 있는지 모르고요. 이게 X개란 말이야. 근데 의자가 4개 남는다는 건 하나, 둘, 셋, 4개는 아예 빈 의자라는 거야. 4개는 빈 의자라고.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얘는 한 명 이상은 앉아있다는 뜻이야. 꽉 채워져 있는지 안 채워져 있는지는 모르고 최소 한 명은 앉아있는 거고, 만약에 꽉 차 있다면 5명이 앉아있는 수도 있겠죠. 최대 5명인 거죠. 자, 여기서 부등호가 생기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부터 물어볼게.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대답해. 의자 몇 개라고 전체가? X개.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걸 대답해. 5명이 확실히 다 앉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자 개수. 확실하게 5명이 다 앉아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의자 개수 몇 개냐고. 빈 의자가 4개예요. 여긴 확실해 안 확실해? 확실하지 않아. 요 앞에 의자에는 확실한 거지. 그러면 5명씩 앉아있는 게 확실한 의자 개수가 몇 개냐고. 이 전체 X에서 4개 빼야 되고 얘도 빼야 되죠. X 빼기 5개는 확실한 거라고. 그거야 그냥. X 빼기 5개인 거야. 따라서 4X 플러스 6이라는 전체 학생 수는 일단 5명씩
x-5개는 정확히 벌써 앉아 있는 거고 거기에 최소 몇 명 이상? 한 명 이상. 한 명 이상. 5명 이하, 그지? 여기도 5명씩 x-5개는 확실하고 맨 마지막 의자 하나에 최대 5명이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의자가 4개 남아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x 빼기 5개만큼 4개가 남았지만 x 빼기 5개가 완전히 5명이 채워진 거고 이 마지막 의자에는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몇 명인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1명 이상 5명 이하에 더 앉아있는 사람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하나 풀고 요렇게 하나 풀면 돼. 이건 안 풀어줘도 되죠. 식만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오케이? 그래서 의자 개수 문제나 텐트에 앉는 거 또는 상자에다가 귤 집어넣고 남고 모자르는 문제는 항상 이겁니다. 상자가 4개 남았다 그러면 확실한 건 x 빼기 5개만큼은 확실하고 나머지 하나는 최소 하나는 들어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